스마일 목사의 행복 책방 5가지 사랑의 언어 2번째 시간입니다. 게리 체프먼은 사랑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사용하는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다르듯이 내가 쓰는 사랑의 언어가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40년이 넘는 오랜 기간 결혼 생활 상담을 한 후 5가지 기본적인 사랑의 언어, 즉 사람들이 사랑을 구사하고 이해하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그리고 스킨십입니다. 2번째 사랑의 언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란 누군가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저 함께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하는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감정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활동은 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버지가 2살 된 아이와 공 굴리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놀이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이 사이에 있는 감정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TV를 끄고 소파에 앉아 서로를 보며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식당에서 식사하는 광경을 주목해 볼 때 데이트하는 남녀와 결혼한 부부와의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데이트하는 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를 하고 결혼을 한 부부는 묵묵히 밥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소파에 배우자와 함께 앉아서 약 20분만이라도 한눈 팔지 말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집중시켜 보면 이 부부는 그들의 인생에서 아주 값진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일 경우 팁입니다. 2사람 중 한 사람이 살았던 추억이 담긴 거리를 함께 산책합니다. 배우자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물어봅니다. 어렸을 때 기억 중 가장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야? 라고 묻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고 묻습니다. 2번째 팁은 공원으로 가서 자전거를 빌립니다. 신나게 자전거를 타다가 지치면 주저앉아 오리를 구경합니다. 오리의 실증이 나면 꽃밭을 산보합니다. 서로 좋아하는 꽃의 색과 이유를 물어봅니다. 3번째 팁은 부부가 대화할 때 가장 선호하는 장소를 물어봅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번 주 중 하루 저녁에 당신이 말한 그곳에서 데이트합시다. 언제가 좋을지 적당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줘요. 4번째 팁은 6개월 내에 단둘이서만 주말 나들이를 할 계획을 세웁니다. 직장이나 자녀들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주말을 택하도록 합니다. 2 혹은 1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하면서 편히 쉬는데 집중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시간을 내어 그날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부부 대화보다는 인터넷 채팅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결국 배우자보다는 채팅 대상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3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당신의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면 당신은 좀 더 자주 선물을 해야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물이라는 것이 값비싼 물건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선물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주든지 당신의 배우자는 그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물을 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선물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생각만 품지 말고 그 생각을 선물로 줌으로써 선물은 사랑을 실제로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선물은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옛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좋아할 만한 일을 한다는 것은 진실한 사랑의 감정임이 틀림없습니다. 요리하기, 설거지하기, 청소기 돌리기, 화장실 청소하기, 아기 기저귀 갈아주기, 음식 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 버리기 등등 모든 것이 다 봉사입니다. 물론 시간과 노력, 에너지, 때로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봉사라면 배우자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강도 높은 사랑의 언어로 배우자와 대화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봉사를 할 때도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해야 봉사인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간청할 수는 있지만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안 됩니다.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은 사랑의 방향을 제시해 주지만 요구하는 것은 흘러넘치는 사랑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각자가 원하는 것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부드럽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을 한 후 맞닥뜨리게 되는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방을 위해 해주던 일을 결혼한 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가령 전화를 매일 해주었다든가 상대방의 차를 매주 청소해 주었다든가 하는 것들인데 결혼하기 전 연애 시절에는 서로가 서로의 일을 기꺼이 도와줬는데 왜 결혼 후에는 그렇지 않을까 하며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그것이 자연스럽고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상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나면 같은 집에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혼 후에도 상대방을 돕는 행동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를 도와줌으로써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함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내는 노력과 열정이 요구됩니다. 자발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면 정말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는 신체적인 접촉, 스킨십입니다. 아동 발달 과정을 연구한 많은 보고서에 따르면 신체적인 접촉을 전혀 갖지 않고 지낸 아이들보다는 안아주거나 키스를 해준 아이들이 훨씬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신체적 접촉은 사랑의 중요한 언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맛있는 식탁을 차려준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아내의 손을 잡아주는 것, 아내의 어깨를 보듬어 안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것,
서로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 포옹하는 것, 잠자리, 키스 등등 가벼운 입맞춤도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사랑의 온기를 듬뿍 담은 손길을 보낸다면 그것이 바로 깊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는 것은 사랑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관계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중심에 두는 태도를 바로 사랑이라 부릅니다. 사랑이 있다면 변화는 자연스레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선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지금까지 스마일 목사 김성호였습니다.